80점 받으신 분 계셔. 80점. 와, 진짜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 거의 한 50점 정도에서 좀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고, 일단, 아닙니다. 예. 예? 나모씨,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 이제 12번. 12번 한번 잘 보실까요? 지금은 조금 안 나와도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은 거의 뭐 많이 안 틀립니다. 자, 먼저 12번. 자, 인장 등록 보실까요? 인장 등록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해라. 자, 먼저 크기. 자, 크기 같은 거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게 변경. 도장 바꿨다. 변경 등록할 때 얼마 만에, 그리고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꼭 제재가 뭐더라라고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인감증명서 낸다는 우리 법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도장 들고, 자, 사용할 도장 들고 크기 맞춰서 오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1번 옳은지 볼까요?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 부치, 그 다음에 소속까지도 바로 사용할 인장, 그리고 신고서하고, 서식은 또 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꼭 원본을 가져와야 됩니다. 원본. 그 중간 정도에다가 등록할 인자 거기다 날이 납니다. 원본을 첨부해서 등록을 하지만, 우린 저렇게 신고서하고 등록증 원본 도장 들고 가서 바로 신고하고요. 우리 법인은 등기소에다가 이미 등록하고 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개인들하고 법인은 약간 다르다. 일본이 정말 정확합니다. 저 사용할 인장, 등록증, 원본, 그리고 신고서 써서 내면 개인은 등록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등기소에다가 등록하고 나서 바로 인감증명서 떼다가 낸다. 그러니까 제출로 인장 등록을 가름한다. 이런 소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1번이 맞았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개인, 뒤쪽에 세 번째 줄에 법인, 요거 꼭 둘을,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둘을 좀 잘 나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많이 안 내봤는데 맞게만 나왔고 1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 2번 보실까요? 자, 2번은 법이 이상합니다. 법인은 아직은 저렇게 안 바꿔봤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건 아닐 건데 저기 공인중개사인데 소속인데 부칙인데 주민등록법에 의해 기재된 그 성명이 나타나게, 도장을 파면 나타납니다.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법인은 안 그런데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인장입니다. 뭐 성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최근에도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 안 들어가. 그죠? 무슨 주식회사 회사 이름이 들어가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아주 엉뚱하고요. 그거는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소속하고 부칙 의뢰라고 2번 X 꼭 바꾸시기 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아니요. 7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했지 변경이. 처리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휴업도 즉시, 그 다음에 인장도 즉시, 뭐 기다릴 거 없게 쪽입니다. 저 처리 기간 거의 안 물어봤는데 이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자꾸 분사무소, 여기는 자주 안 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 서류가 다 어디가 있다고요? 주된 사무소. 그럼 분사무소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거기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X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정말 제재가 꼭 과태료 같긴 한데 반명 보이게 있나 그입니다. 인장 등록이나 거인 소인 그리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죠. 업무정지. 그렇죠?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거인 3명 할 때 거기 나옵니다. 별표는 그렇게 안 세. 3개월. 자, 이런 거 꼭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인장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 별표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니까 바로 상당히 놀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라. 3번 X. 답은 1번. 자, 1번 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장 많이 안 봤을 건데 1번이 맞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밀은 잘 안 나오고요. 형벌, 반의사 불벌죄, 여기는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형벌 1학년 일반 정비할 때 한번 13번 보시가 비밀 준수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이게 친고죄하고 좀 약간 헷갈립니다. 고소가 있어야 벌하나게입니다.
근데 우리 비밀주수는 고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처럼 중개인의 고소가 있어야 개업 공인주사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아니고요.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사를 표명했을 때 벌하지 않는다라는 반사불벌죄지. 지금 일본 같은 문장이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벌한다. 고소하고 친하다. 친고죄 아닙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친고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가 없어도 개업 공인주사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일본이 X다. 자, 두 번째, 정말 휴업이 되건 폐업이 되건 직을 떠나도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 우리 아주 시험 문제 쉽게 폐업을 하면 직을 떠나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자, 2번 저런 게 맞아. 그리고 5번 볼까요? 1학년 일반, 정말 1학년 일반입니다. 비밀준수 위반했을 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형벌 맞습니다. 자, 등록 취소 같은 것은 없고 여기는 형벌은 있습니다. 자, 5번 저건 맞았다. 1번이 바로 틀렸다. 딱 1번 같은 저 문장. 고수가 있어야 벌한다. 자, 비밀준수는 그런 거 아니다. 고수가 없어도 벌한다. 반대사 표명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했지 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4번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전속중개기 한번 잘 볼까요? 며칠 만에 공개.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보수 얼마게 이런 것들은 잘 안 내고 꼭 문장으로 자주 내고 중간중간에 업무를 처리해 가는 상황을 누구한테 얼마 만에 통보를 해야 되나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옳은 거. 자, 옳은 거 보실까요? 지체 없이가 이상하고 망과도 이상하고 여기는 아주 오늘 난리 났네.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는 숨 넘어가겠다 그럽니다. 신문을 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되겠네. 바로 지체 없이가 이상하죠. 지체 없이 아니고 공개는 얼마라고요? 7일. 작년도 여기다 14일 그랬었습니다. 2주. 자, 지체 없이 아닙니다.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망과 그러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두 개 다 내놓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틀렸고 망과가 틀렸습니다. 망과. 자, 두 군데나 틀렸습니다. 자, 1번 X. 완전히 엉뚱한 문장. 그리고 자, 2번 문장 잘 보실까요? 정말 여기에 애매했을 건데 취득 관련된 조서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좀 오려 맞았습니다. 2번이 오려 맞아요. 우리 세금 부분은 공개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에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거의 7개, 9개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딱 하나가 빠진 게 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세금 공개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설명만 하면 되니까 세금 공개할 필요는 없다. 별로 이제 공개할 때 세금 얼마다 이런 것들은 할 얘기 아니니까 오면 나중에 세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겁니다.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공개는 안 합니다. 자, 2번 아직은 저런 문제 안 해봤는데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이 오려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올해 막 틀린 거 하면 이제 3번 같은 문장. 작년에는 공개다 틀리겠으니까 이제 또 바꿔볼 겁니다. 업무 처리 상황 그렇게 철사방정 안 떤다. 중개인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입니까? 아니죠. 얼마? 2주. 그 일주일은 공개해. 아까 일본에 거기 공개가 일주일입니다. 7일 이내에. 여기는 2주일마다 한 번씩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주일 때문에 틀렸다. 꼭 구석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X고요. 그리고 4번 보실까요? 정말 저런 문제인데 내면은 가장 골탕 먹을 겁니다. 거래 사실은 거래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짝이나 쓸모없으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없애버려야 되겠지. 지체 없이는 맞았습니다. 근데 중개의뢰인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중개의뢰는 아니죠. 누구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꼭 이 번지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가장 골탕 많이 먹으려면 이렇게 늘 거예요. 여기입니다. 중개의뢰는 아니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신문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번 내놓고 많으니까 그입니다. 4번 사업자한테는 통보를 해야 돼. 빨랑 삭제시켜야 돼. 안 그러면 개업들이 혼란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보수 계산 잘했는지 볼까요? 꼭 문장으로 물어봅니다. 유효기간 내에 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한 상대방, 저것들이 아주 눈빛이 이상했죠. 알파 묻고 가더니 다방 갔네. 다방을 덮쳐. 소개한 상대방과 스스로 아닌데요.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아닌데 왜 갑자기 소개한 상대방과 다방 덮치면 반토막밖에 못 받습니까? 50% 내에서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났죠. 여기는 위약금. 여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가 50%고요. 소개한 상대방님은 위약금. 전속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다 내놔 라고 해서 내가 소개한 거 그리고 거래는 내가 한 거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소개 때문에 위약금 다른 그리고 소개 거기는 위약금 꼭 물어본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수 잘못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야 이런 소리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 거주모 사업자. 우리 거주모 사업자는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한번 여기 이제 옳은 거 했으니까 거주모 사업자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뭐 전속중개에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주모 사업자 거래정보망 한번 보실까요? 거래정보망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무하시면 거래정보망을 아예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거래정보망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자, 이런 소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 자, 지정 요건 4개. 자, 개수 4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개업을 모아봐. 그 다음에 기사님 도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좀 도라.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 이런 수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망을 이용할 거니까 바로 전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모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협회에서만 나왔었고 전국에 얼마 그리고 몇 개 이상에서 얼마요. 그 세 군데 기억, 니은, 지금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리고 이제 요 시도에서 여기서 이제 몇 명 여기가 많이 좀 헷갈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업을 얼마 정도 모아야 됩니까? 확보 그죠? 500 주셔야 됩니다. 협회 가면 또 300도 있고 600도 있는데 여기는 500명. 우리 여기도 원래 2,500에다 1,000이었다가 계속 줄였습니다. 500명 이상을 바로 가입 이용할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500명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몇 개 이상? 2개. 자, 여기도 원래 10개였다가 2개 이상의 그리고 어디서요? 시도에서 넓게 얘기합니다. 넓게 얘기합니다. 대전광역시 그러지 어디 구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에서 넓게 얘기합니다. 시도에서 여기 얼마고요?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 세 번째가 이제 요 세 번째가 가장만 좀 애매할 겁니다. 갑자기 뭐 50인가 아니면 또 20인가 30인가 많이 헷갈립니다. 얼마라고요? 여기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30명. 여기서 이제 30명. 자, 기업 그리고 2개 니은 그리고 30명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500명 그리고 골고루에서 2군데만 서울하고 대전이면 대고수입니다. 그리고 각각 얼마? 30 440은 알아서 하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500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골고루 좀 봐라. 옛날에 정말 10개였으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지금은 2개면 돼. 그리고 30명 이상 골고루 모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기. 두 번째가 이제 정보 처리. 여기 이제 망이 다운되면은 고칠 사람 정보 처리 기능사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정보 처리 누구라고? 정보 처리 기사, 여기 기사입니다. 기사.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또 시험 문제 내볼 거 기사. 그리고 몇 명이라고 원래 2명이었다가 몇 명이요? 1명. 여기도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입니다. 1명 이상을 뭐 하라고요? 확보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확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기능사 그러면 X.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애들은 컴퓨터를 못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2명도 필요 없다. 지금은 1명이다. 지금 다 숫자 막 다 줄여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간단해졌답니다. 1명만 돌아. 그리고 기사 돌아가게 됩니다. 기능사하고 급수가 완전 달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개업들이 어려운 용어를 쓸 거니까요. 개업에 좀 말을 알아볼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사업자가 알아듣고 쓰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모르는데 그럴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또 개업 그러면 네 사무소 어떡할래? 공인중개사. 여기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몇 명을요? 여기도 2명이었다가 1명. 여기도 1명입니다. 1명 이상을 요거 포인트만 딱 보시면 되고요. 1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확보인데
개업을 확보해라. 아니요. 사무소, 건물해야 되니까 개업은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명. 자, 옛날에 이제 여기도 2명 갖다가 지금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까탈스럽게 넣으면 기억, 니은, 그리고 디귿, 그 다음에 니을, 그리고 막 미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내놨습니다. 여기 계속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설비. 그러니까 설비입니다. 요 설비인데 누가 가입자가, 괜히 또 사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나 성능입니다. 무장 안 바꿀 거니까 용량이나 성능을 바로 갖춘 뭐를요? 설비를 바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비를 확보할 건데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정해주는 용량이나 그 다음에 성능을 갖춘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법에는 안 나오니까요. 부가통신 안 물어볼 거긴 한데, 부가통신은 장관이 자꾸 바뀌니까요. 부가통신 사업자. 이건 지금 통신을 할 거니까,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정인데, 신고를 어디에 국가기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뭐 미래창조과학부였다가 아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무장도 엄청 깁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신은 통신끼리, 통신은 저기 통신. 그래서 국장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장관에게입니다.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지. 국장은 통신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 말고 저기 과학기술 하다 여기 우리 세종시 찾아보면 하여튼 있긴 있을 거예요. 바로 통신부 장관한테 신고해라. 통신은 통신끼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가져서 지정서를 바로 교부를 할 건데, 이 교부가 이제 얼마 만에, 그리고 여기 누가 교부한다? 국장인데 여기 날짜가 중요합니다. 개인도 7일 만에, 비슷하게 내봤고요. 14일 만에 교부할까요? 안 합니다. 요거 확인하려면 꽤나 많이 시간 걸립니다. 얼마라고요? 30일, 요거 30일입니다. 30일, 그리고 몇 개월, 그리고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14일 만에, 7일 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등록 신청은 7일 만에, 그리고 저기 매수 신청되는 14일 만에, 이러다가 우리 장관이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30일, 시간 좀 꽤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역시 또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요건 얼마라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지정 신청할 때 저번 주에 봤을 겁니다.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이게 맞나요? 지정 신청할 때? 아니죠. 되거나 여기 대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지정된 후, 이렇게 지정서 받고 나서 지정된 후에 얼마요?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다 국장이요. 국장이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저 거운정회의 지정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과태료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지정을 안 줄 수도 있고, 줬던 거 취소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명은 500이라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여기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꽤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거래정보 망입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거래정보 망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운정 회의에서도 볼 건데, 설치나 운영은 얼마 이내라고요? 6월도 한번 내봤어요. 1년, 요거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정받고 나서, 요 운영 규정 때가 아닙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이내에 바로 1년 이내, 요 1년 이내에 이제 망을 설치나, 그리고 설치나 운영을 해야, 그래야 이제 거운정회에서도 볼 건데 지정 취소를 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운정회의 거기서도 한번 볼 겁니다. 이제 5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 아마 올해도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아마 올해 또 나올 것 같은데,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여긴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밖에 없지. 하여튼 요게 맞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사업자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려면 우리만
돈 다 내놓고 망이 안 들어가면 우리만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운정. 자, 지정 취소할 사유가 아닌 것을 내봤습니다. 거운정의 해일이.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고요.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짓 지정인데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거짓 등록은 3학년 3반에다가 막 교도소도 보내고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데 여기는 거짓 지정은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아주 심하게 봐줍니다. 운영규정입니다. 여기 운영규정이 있네요. 자, 운영규정의 그리고 재정. 요 재정이나 재정 또는 승인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승인을 이렇게 받지 않았을 때 여기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나중에 이제 정비할 때 1학년 일반에서도 볼 겁니다. 정보 공개 위반이 바로 이제 아니한 개업공사가 우리 아주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자, 내용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차별. 개업공사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여기는 지정 취소 후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유일하게 형벌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에.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청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여기서 나왔습니다. 해산. 그리고 사망이나 해산은 정말 청문할까요? 못할까요?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럼 자다가 뭐 벌떡 일어나냐고 그렇게 봤습니다. 청문하지 않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입니다. 여기 일이 바로 여기 1년. 자,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자, 이내 이제 거래정보 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지 않으면 여기도 지정 줬던 거 빼앗아 올 수 있다. 입니다. 저것이 줘도 안 써먹네. 그럼 줬다가 빼앗아 올 수 있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놓고 이제 15번. 자, 15번 하면 잘 보실까요? 하여튼 사업자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바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거 보실까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신은 모를 건데 게입니다. 얘는 맨날 그냥 뭐 도로만 깔고 건설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은 몰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자꾸 용어가 바뀌었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요 라고 용어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근데 잘 안 내고 거의 내본 적 없는데도 하여튼 국장은 아니요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 X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은 받아주는데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명 이상 하죠. 먼저 지정을 받으려면 정보처리 기사 2명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리고 공인 중에서 또 몇 명 2명 이상 확보하라고요? 아니요, 입니다. 각각 얼마? 1명씩. 그래서 2번도 X. 저런 게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된 후 그리고 3월 이내에 그리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근데 잘 나가다가 가입자한테 승인을 얻는데요. 가입자 아닌데요. 누구요? 국장. 아직은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지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지 뭔 또 가입자요. 자, 세 번째 잘 나가다가 가입자 때문에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일까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끝을 잘 보시라고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답 여기 있다고 또 콕 찌르시면 안 됩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아주 짜증난데 이거 아주 단골 문제, 딱 저대로 시험 문제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운영 규정도 할 수 있다. 거짓 지정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절대 없어 됩니다. 4번도 X. 5번 보실까요? 감독명령 위반했던 사업자 운명 정말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처분 받으면 맞습니다. 근데 거운정 해일에 명령은 없잖아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정말 5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생각 안 해봤을 건데 운명할 때에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나오고요. 근데 지정 취소에는 명령이 없습니다. 맞아. 5번이 바로 맞아. 초론 문제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5번 연어이 맞았다. 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저번주 한번 해봤었고 한번 볼까요? 이대로 해서 이제 오늘도 또 헷갈리나 한번 봐야 됩니다. 언제 설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도권 토벽에서 이제 꼭 정리해 주시고요. 꼭 저기 끝에 가서 5번에 제재입니다. 하나만 안 해도 300인가 주셔야 됩니다. 저 정도 꼭 내볼만 합니다. 먼저 16번에 한번 보실까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거래 당사자가 이상해 보이네요. 설명. 매도인 보고 당신 모으는 소재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1번.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성실하면 좀 짜증낼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거래 당사자. 매도인도 거기 쏙 들어가 있구만.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누구에게만 설명한다고요? 취득.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면 여기도 벌써 맞았네 그럴 겁니다. 안 맞아.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취득은행 일방에게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1번 X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번은 소식 말고요. 소식 말고 확인 설명할 사항은 우리 저번 주에 보셨던 수도권 토백을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그 9개. 그 9개는 시행 규칙에 수정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시행령. 정보 공개 7개, 그리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거무적용 9개, 그리고 확인 설명할 수도권 토벽 바로 9개, 거기 시행령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행령, 그리고 확인 설명서 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인 설명서 소식 4종류, 그 4종 세트가 거기가 시행규칙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2번 X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나 세율은 맞죠? 퍼센트 설명해야 되지만 세액, 우리가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세액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정확하게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 3번이 맞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저기 요구하여야 한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구만.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문장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확인 설명을 위하여. 그리고 매도. 그리고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죠?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 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골탕 먹이기 좋냐고. 문장 그렇게 시험 문제도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하면서 여기 틀렸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자. 여기서 뭐 몇 번 틀려봐도 괜찮습니다. 시험장 가서 절대로 안 틀려야지. 아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 X 주하셔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서면은 제시하였지만, 그럼 하나는 했네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딱 하나만 안 했네요. 근데 시행령 별표 과태료가 300이라고요? 400. 요 400입니다. 400. 그리고 다 안 하면 500. 많이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5번도 X 몇 번? 3번만 맞아. 요 놈은 아주 엄청 어려우니까 바로 16번.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17번에 이제 금쟁이도 저번주에 봤지만 요 금쟁이도 한 문제를 하다 무조건 요 금쟁이는 한 문제가 꼭 무조건 나오니까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정리 안 하니까 한번 33조에 그리고 7개 바로 이제 금쟁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 요즘 이제 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 작년도에는 뭐 건축 자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개를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대상 물의 뭐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교환을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세를 넣는 거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뭐 금쟁이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2개는 금쟁이가 아니다.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교환이 됐건 임대가 됐건 여기는 안 할게. 요건 금쟁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중에 이제 우리 무등록,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포상금 받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뭐를요? 중개 의뢰 받거나, 근데 여기서 꼭 주하셔야겠습니다. 중개 의뢰 받아서 거래를 해야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으면 바로 금쟁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용, 4명이 이용해봐라. 명의를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것,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요 하는 행위도 이제 여기는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등록하고는 아예 아는 척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할 게 거래를 안 해도 내보려고 시도합니다. 거래 안 해도 요거 금쟁이라고 해야지. 괜히 또 여기 있잖아요. 의뢰받으면 아주 사전 초전 박살 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술김이라도 알았어.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무등록하고 뻔히 알면서도 내가 중개로 받을게 라고 해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하건 안 하건 교도소 보낼 거 1학년 1반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등록 하는 사람은 3학년 3반 가는 거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중개 의뢰 받은 사람, 그 사람 1학년. 여기 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그냥 무등록 중개만 보고 3학년. 아니요. 그 무등록 중개 받은 사람 3학년 맞는데 그걸 알면서도 중개 의뢰 받은 개업은 1학년 1반 주하셔야 됩니다. 매매 알면. 여기 알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가장 많겠죠. 중개보수나 나 월세 내야 돼. 중개보수나 실비를 막 초과해서 받습니다. 실비를 초과. 요 초과가 중요한 문장이 초과하여 뭐를 금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이제 여기도 금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부도 처리된 수표 그거 받았다고 교도소, 그리고 반환해도 교도소, 하여튼 무료가 됐건 수고비가 됐건 사례비가 됐건 무조건 초과하여 받으면 하여튼 결과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금쟁이로 나중에 보낼 거예요. 내 주할게 초과하여 받기로 약속만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그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죄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 아마 요건 가장 많을 건데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에 뭐를 그르쳐놨다고요? 판단. 안 살 것 같으니까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굳혀놨다는 겁니다. 다 나왔네요. 판단을 그르치는 거 1학년 일반입니다. 그르치는 행위도 여기도 금쟁에 들어가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왔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여기까지 얼마라고요? 흉물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 4개가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나마 요거는 1학년 일반입니다. 이제 3학년 가져가셔야 됩니다. 먼저 5번. 증서입니다.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그런 문제 안 바꾸고요. 증서를. 요거는 중개만 해도, 증서는 중개. 여기는 중개를 사면 중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증서 중개만 해봐라. 3학년. 중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증서의 매매를 어부로 했을 때, 여기는 중개도 사면 매매요. 여기는 증서 매매요. 3학년 3반에 교도소 보내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리고 입주자 절축증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세히 안 물어봐. 어려워입니다. 6번째,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또 뭐 한다고요? 쌍방을 다 모였을 때 쌍방을 대리했을 때입니다. 시험 문제 제1순위 여기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금쟁이냐고. 금쟁이다 아니다. 사고 싶으면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 어디 재건축 아주 좋아본 입주권이 하나 좋은 거 나왔다는 겁니다. 옆집에다가 한 번만 써줘. 그러면 요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시험장 가보면 다른 기업을 통했는데도 금쟁이다.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방만 대리하는 거. 일방을 대리하는 거. 매도인만 대리. 요건 문제가 된다. 저번 주도 나왔었죠. 요거는 금쟁이가 아니다. 한 사람만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금쟁이. 그리고 손에 입히니까 요거 3학년이라는 겁니다. 1학년이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이제 제일 싫어한다는 탈세를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합니다. 그리고 투기,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장이니까 결과를 안 봐.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니네 돈을 얼마나 벌었니? 절대 안 물어봅니다. 행위. 여기도 금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제 1순위가 작년에도 나왔죠.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는 금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는 금쟁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쟁이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여기는 하여튼 무조건 조작만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전매 차익이 없어서 손해를 봐도 그래도 교도소가 아주 확 보내버릴 겁니다. 결과 절대 안 볼 거예요. 정말 여기도 사전에 아주 초전박살 내고요. 여기도 여기도 사전에 초전박살, 여기도 사전에 초전박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건 안 보건 직접 거래 쌍방대는 무조건 금쟁이. 요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 세 개는 얼마라고요? 3학년 그리고 3반. 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 문제 박스에다 딱 4개 주고 3학년이란 거 1학년 맞는 거 찾아봐. 기억년 여기 2개가 답이었을 줄 있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박스, 자, 17번 보시니까 이런 거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쭉 보면서 정리가 되나. 자,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에 해당되는 곳으로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임대가 나왔네요. 기업번. 자, 중개사물의 임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뭐라고요? 매매입니다. 첫 번째 기호법은 안 들어가요. 벌써 이제 1번은 틀렸다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님보 보실까요? 근데 합의래요, 또 합의. 저렇게 아주 문장을 살짝 돌려서 시험 문제 계속 약 올리면서 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기로 합의만 했다는 겁니다. 받는 그랬잖아요. 초과해서 받기로 합의만 했을 때 금정이다 아니다. 문장 좀 끝까지 잘 좀 봐야 됩니다. 합의만 받다 괜찮아. 안 받으면 괜찮아. 근데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 이제 쳐들어갈 거예요. 이제 교도소 확 집어넣을 거예요. 1학년 1반에 니은번 합의만 갖고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받았냐고 그럽니다.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았어. 이럴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또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번은 완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주하시랍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시까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 금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방대리. 매도인만 대리했고 매수인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매수인에게도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래야 이제 쌍방대리로 겨워서 갈 건데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디귿번 안 들어가. 3번 또 틀렸네. 계속 하나씩 틀리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근데 임대주택에 매매를 중개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에 임대를 중개했대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임대가 되는 게 있으니까 문제는 안 돼요. 됩니다. 팔아먹으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1번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미음보 보실까요? 탈세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였지만 차익이 없다. 차익이 있건 없건 금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탈세 그리고 투기 조장 여기는 금정이 들어갑니다. 결과 안 봐. 그래서 미음번 요놈 하나가 4번이 아주 애매했을 건데 5번 여기가 정답. 요것도 조금 만만치 않으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보증 설정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보증 설정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할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맨날 빠져나가면 저번 주는 만든 것 같은데 빠져나가면 얼마가 작년도 또 30일이라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공제. 저는 공제, 공탁은 헷갈려갖고 아마 공탁이 생각 안 났으면 4번 여기 답이 있네 또 그랬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중개가 완성된 후. 자, 우리 저번 주도 봤는데 중개가 완성된 후에 거래 당사자한테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성된 후는 맞았습니다. 당사자도 맞았습니다. 저번 주는 완성되기 전 그래서 틀렸던 거고요. 예, 뒤에 보니까 보증 종목을 그리고 보증보험료를 나 19만 8천 원 낸다 요겁니다. 보증보험료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보장금액입니다. 보장금액. 그리고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증기관 그것만 설명하고 보증보험료 말고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설명할 것이 잘못됐대요. 다음 중에서 설명하지 않는 거 찾아봐 할 때 보증 종목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대요. 1번 X 요거 조금 짜증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보증은 변경할 수 있으면 근데 갑자기 보증 변경할 수 있는데 만료일까지 중간은 안 되고 만료일까지 반려사다가 무릎하고 팍팍 쑤시면서 만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만료일 아닌데요. 언제? 효력이 있는 기간조. 지금 현재 효력이 있으면 12월 31일 만료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2번 이제 안 낸 지가 조금 오래됐고 꼭 잊어먹을만 하면 내고 조제감이 있어요. 만료일.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끝나가면은 이제 나중에 바꿀 때 만료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만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이 바로 만료일이었습니다. 여기 자동차 보험처럼 주셔야 됩니다. 2번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번 이제 열흘 이상하겠죠.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은 10일 이내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존해야 된다. 10일 아니죠. 얼마? 15일. 요즘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15일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15일 주는 경우 많지 않아. 그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면은 공제금이 아닐 건데 공탁
정말 이런 거 아주 짜증날 겁니다. 집에 그냥 던지고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공제 말고 공탁금만 요것만 꼭 삐딱선탑니다. 연원만 3년 이내 회수를 못하고 그 위에도 있구만. 공탁금만 보전을 하고 얘가 방법이 다르니까 완전 달라서 얘만 3년 이내는 회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안 날에 3년 안에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봐봐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X고요. 그리고 5번 보시가 보이게 할 때 여기 있네요.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별표도 안 쓰다는 30 보이게 그 세 개가 나란히 30입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꼭 마지막에 꼭 이렇게 제재 맞거나 틀리거나 근데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맞네요.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할 때 거기가 요놈입니다.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5번이 정답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잘 봐야지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뒤에 계속 아직도 뭐 2번 더 남았으니까 또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19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아마 올해도 그냥 넘어가려나 좀 애매하게 계속 안 내고 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그입니다. 저번 주는 잔금 지급일까지 이행 완료라고 꼭 그렇게 심하게는 안 바꿔봤는데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먼저 첫 번째 모든 돈이 다 들어가죠. 잔금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있습니다. 중도금 외에도 잔금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오늘 맞았죠.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래야지 잔금 지급일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멀어. 자, 2번 오늘은 맞게 바꿔놨다입니다. 2번처럼 저렇게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정말 거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매도인 등이 우리 개업도 만약에 동의가 있으면 동의 안 해주겠지만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아요. 그입니다. 정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원래 맡겨놨던 돈 매도인 돈이니까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대통령 영에서 정한 자의 명의로 예치를 하면은 실비나 인출 등의 약정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인출해도 괜찮고 이제 안 해도 오히려 돼요. 정말 네 번째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업이 아닌 공금신체 보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4번 맞아요. 저런 문제 아직 안 써봤지만 개업만 의무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별표가 얼마더라? 5번 개업 공인주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의무에 위반하면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의 별표가 3월이라고요. 얼마? 1월. 1월은 안 틀리고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합니다.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 연험이 틀렸다. 별표 얼마? 1개월. 별표 1개월입니다. 우리 개업 혼자만 하나만 그러니까 별표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연험이 X 이런 거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3개월인데 여긴 별표가 1개월이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 20번에서 보수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는 문장 오늘은 맞는지 볼까요? 1번 주택의 소재지 주택은 저기 대전 그리고 사무소는 우리 세종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그럼 오히려 주택 소재지일까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오늘은 맞았죠. 정말 시도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이게 오히려 맞습니다. 개인 또 물건 따라가 그러면 그거 틀려서 그럽니다. 물건 안 따라가. 2번이 바로 오히려 맞았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오죽하면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라고 할 정도로 사무소 무조건 따라가라는 겁니다. 바로 1번이 오늘 맞았네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인들이 갑자기 시값 뛴다고 개도 못 탔다고 계약 못 하겠대.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중개유리는 고의나 과실로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보수를 못 받는데요. 과실로 매매계약 등이 해제가 되면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받을 수 있다.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잘못으로 매매계약 등이 해제됐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없지. 개업이 아니라 매도 매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이죠. 2번 X. 우리 법전에는 개업 네가 잘못하면 보수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 법전에 나온 것은 개업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2번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 세 번. 어디도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동일한 중개대상을 한 번 동일한 당사자 사람도 안 바뀌어.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그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 자리에서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제 결론을 잘 봐야죠. 불쌍한 사람이니까 임대차만, 그러니까 임대차만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뭐가 틀렸대요?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받지 말라고 했지. 우리 아무 정말 불쌍하다고 임대차만 받는다고요? 뭔 자선사업하니? 그럴 겁니다. 불쌍은 절에 있고 여기 매매입니다. 매매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와 임대차 이렇게 나오는지도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너무 엉뚱해. 임대차만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이것도 이렇게 바꿀 건데요. 복수용대 건축물은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 2분의 미만이면 주택이 적대요.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이렇게 미만이면은, 근데 미만인데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대요. 아니다. 정말 딱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주택외입니다. 주택외의 요율을 적용한다. 2분의 미만이니까. 그죠? 2분의 이상. 그랬을 때 이제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자주 내요. 자, 깜빡하면 틀려요. 그래서 4번 요놈도 X.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작년도에 나왔고 계속 매년 나와요. 분양권 전매. 우리 분양권 전매면 잔금까지 안 받고 중간에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합니다. 중간에 대파는 거, 굴리는 거. 전매의 경우는 총 분양 금액에 잔금을 다 못 받는데 무슨 또 총이래? 그거 다 총 맞는다고? 총 분양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포함. 아주 중개보수는 아주 짭짤했거니, 교도소는 아주 크게 가겠네.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아주 이거 큰일 났죠. 아니죠, 입니다. 총 분양 금액 말고 그 당시에 거래된 금액입니다. 3억인데 그러면 6천만 원까지만, 프리미엄 4천, 그럼 1억까지만. 그래야지 3억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다 합해놓으면 엄청나게 금액이 클 건데 초과 보수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하시고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21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21번에 이제 여기는 중개 보수인데 면적을 잘 보실까요? 90제곱미터. 자, 만약에 요게 85 그리고 70 이러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한번 70 그리고 85 이렇게도 한번 해볼 건데 90제곱미터 이미 요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부엌 등이 설치된다고 해도 이미 요율이 나왔다니까요. 90입니다. 면적이 엄청 크네.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를, 임대차가 지금까지 계속 나와봤다는 겁니다. 매매를 4억으로 중개를 했을 때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곱하기 2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여기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일방에게만, 가백에만, 을에게만 그랬으면 여기는 곱하기 1을 안 할 건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그랬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야죠. 그입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1번에서, 거기 이제 4억은 금방 아셨을 거고요. 이제 4억.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금방처럼 이제 면적 90제곱미터, 이렇게 90제곱미터 였을 때,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우리 70으로 임대차세 내본 적 있으니까, 70이나 아니면 85.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 딱 85까지는 들어갈 건데, 이러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주거용, 만약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부엌 등 이런 소리 해줄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을 때 부엌,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금 문제처럼 90이면 얼마라고? 요율이, 그죠? 여기가 0.9. 그러니까 요 90을 보고서 0.9가 0.9. 하여튼 무조건 주거용 오피스에 85제곱미터 이하까지가 0.5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85를 넘어갔다 그러면 요율이 얼마라고? 0.9%. 바로 0.9%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90제곱미터 때문에 요율은 0.9%입니다. 다른 거 아주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4억. 자, 동그라미하고 숫자에서 하다 9자. 이렇게 9글자가 나오겠다. 여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0.9%. 자, 이 소리가 이제 1000분의 9가 정말 더 편할 겁니다. 1000분의 9. 자, 3개 없앱시다.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면 9만 남잖아요. 그럼 9, 4, 9, 36. 근데 주할게 360만원 나왔을 건데, 그 360만원에서, 그리고 중개보수는 그랬네. 중개보수. 그러니까 얼마나 곱하기? 이거죠. 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냥 괜히 또 아는 문제 나왔다고 촐싹방전 떨고 360 지문이 있을 건데 이거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 매도인 매수인에게 쌍방한테 각각 받을 거니까 얼마라고요? 700?
720. 지금 정답은 720만 원입니다. 720만 원. 근데 주의하실 게 그게 아니라 면적이 70이나 85다. 75나, 아마 이런 문제가 더 가깝습니다. 아직은 이제 매매를 한 번도 안 내봤으니까, 그럼 얼마나 0., 막 0.5인지 0.4인지 막 0.9, 0.8 난리가 날 겁니다. 0. 얼마라고? 0.5. 임대차가 0.49, 0.5%. 그러면 40만 원 나왔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4, 5, 20, 200. 200에다가 또 곱하기 2하면 얼마라고요? 400. 그죠? 만약에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면 답은 400이 나옵니다. 요건 400만 원. 근데 지금 현재 답은 720. 요거 720이고, 면적이 딱 그것만 딱 하나 달라지면 바로 요게 400만 원 나옵니다. 400.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주택 같으면 0.4밖에 적용 안 됩니다. 160. 그리고 320 나올 건데, 그건 완전 주택이고,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에 따라서, 이러면 400.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90 이러면 720이 답니다. 720.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협회하고, 뒤에는 좀 빨리 갑니다. 뒤에는 저기 명신탁 위주로 조금 정리하시면, 뒤에는 또 금방 끝나니까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